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5명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227명, 해외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48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545명, 경기에서 388명, 인천에서 61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994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77명이 나왔고요. 부산에서 55명, 제주에서 17명, 강원에서 15명, 총 233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충남의 확진자가 유독 눈에 띄는데 이것은 논산훈련소발 집단 감염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발생 1,227명 중에 수도권에서 994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차지하는 비율은 81%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153명, 그리고 사망은 1명이 늘면서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034명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다치가 나왔거든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지금의 유행 상황이 지지난주에 그런 접촉됐던 사람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아마 이 정도의 확진자는 계속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느끼셔서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시면 또한 정부 당국도 방역 단계를 아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돼야 다음 주부터 더 확산세가 더 올라가지 않게 만드는 게 다음 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 주에 어떤 정책을 정부가 하느냐 또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상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를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거리두기 단계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 수준이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4단계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미 1년 반 동안은 거쳐왔었고요. 유행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선제적인 것도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냥 상황에 맞춰서 제때 경사의 거리두기를 격상을 해야지 그나마 2, 3주 사이에 이제 그 유행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봤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한 템포 늦었던 3차 유행에서 그 한 템포 늦을 때마다 더 힘들어져가지고 한 달 이상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서 4단계로 올리고 대신에 빨리 올리면 올릴수록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만들기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4단계로 가도 한 템포 늦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미 이제 수도권의 4단계 기준이 이제 확진자 1,000명이 넘으면 4단계 기준인데 네. 거의 990명대에 나왔다는 얘기 사실은 1,000명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면 원칙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날 4단계를 발령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미 느슨해져서 확진자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사실 어저께 결단을 내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4단계가 거리두기 단계 중에서는 최고 단계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 풀었다 쪼였다 이걸 반복하면서 국민들도 많이 지쳤고 과연 국민들이 이 4단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참여도가 높을 것인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가 잘 버텨줄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개편된 4단계는 기존 체계의 3단계하고는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경제적 영향은 그래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3단계에서는 재택근무 비율을 50% 늘려라. 예. 일부 제조업들도 아예 이제 공장을 닫아야 되는 것 같은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현재 제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의무가 없고요. 일단 주로 사무실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는 재택근무가 30% 정도. 그다음에 종교 시설에서의 비대면 집회가 비대면 집회를 시작한다든지 네. 이런 거 대부분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일단은 직장에 출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는 문을 닫게 하긴 하지만 식당 카페도 10시까지 영업권을 보장을 하는 예.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인원 들어가는 제한이? 인원 제한이 좀 네. 생기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개편된 4단계 같은 경우는 예전 3단계는 정말 이건 진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4단계는 1, 2주 정도의 시행을 해서 확실하게 유행을 잡고 그다음에 풀어낼 수만 있다고만 한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손실보상법 이런 게 통과가 된 상황인데 예.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네. 일단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들은 확실하게 한다는 조건 안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 방금 이재각 교수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셨는데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주점은 지금도 집합금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달라지는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네. 금지가 되어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후 6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모이지 말라라는 그렇죠.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이나 사흘은 대면 수업, 네. 그리고 또 이틀이나 사흘은 비대면 수업을 지금 병행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격 원격 수업으로 전격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개편된 4단계로 네. 가면은 일상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재갑 교수님 말씀처럼 한 2주 정도 확실하게 딱 우리가 7월에 한 2주 정도 딱 잠시 멈춤해서 확실하게 이 지금 유행 상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좀 해볼 만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제 관련 두 분의 얘기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일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식당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2명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기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것들로 좀 충분히 보호해주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업장들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짧고 굵게라도 지금 상황을 잡기 위해서 4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휴가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백신 옵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백신 옵션을 손에 쥐고 있고, 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은 50대 이하를 상대로 해서 그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갑 교수님께서도 그런 글을 쓰기도 하셨고, 저도 사실은 그런 의견인데, 예.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역대 최고치 하루 확진 환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유행 상황을 바짝 노력해가지고 잡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겪어야 될 사실을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이번에 한번 좀 바짝 조이는 게 공동체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신 옵션이 없었다면 사실은 함부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조였다가 언제 또 다시 또 조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백신 옵션이 우리 손에 쥐고 있고 예. 본격적으로 이동량, 접촉량이 많은 50대 이하의 백신 접종이 7, 8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볼 만한 시도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를 꺾어내놔야 사실은 이제 7월 말, 중순 또는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접종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유행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확진자들의 범위가 너무 늘어나게 돼버리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하고요. 그다음 의료진들이나, 그러니까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들이나 또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업무가 분산돼서 갑자기 업무가 폭증을 해버리면 일단 접종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어질 예. 수 있어요. 이두저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이제 예방접종보다는 방역에 치우칠 수 네. 있게 좀 예방접종이 약간 좀 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빨리 유행 상황을 꺾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래서 7월 안에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게 되면 그 예. 이후에 7월 말부터 시작된 50대 이상의 예방접종이 순탄하게 진행됐고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특히 이번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20에서 50대가 이거 예방접종 꼭 해야 되겠구나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효과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9월에 예방접종률이 확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처럼 뭐 아주 대규모의 발생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정말 뭐 특이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정확하게 또 오히려 또 가감하게 네. 방역을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20대, 30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20대, 30대들이 사실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00명 이상 나오는 확진 환자를 보고서 약간 좀 허탈해 하시는 시민들, 박탈감 느끼는 시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개인 방역 수칙 잘 나는 지키고 개인 방역 거리두기 수칙도 잘 잘했는데. 지키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그렇게 네. 많이 만나고 다니지 않았고 어쨌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도대체 이 숫자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허탈해 하시고 좀 박탈감 느끼실 분들 많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대, 30대들이거든요. 20대, 30대들이 이동량 접촉량 많고 그리고 그 생활방역 수칙 잘 지키지 않고 마스크 착용 잘 하지 네. 않고 이제 이런 효과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지금 1000명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주로 20대, 30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라도 약간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예. 위해서라도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젊은 층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 TBS 코로나 특보 어제 방송 그리고 그제 방송 보시면 좀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정된 방역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은 방역의 고삐를 좀 바짝 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화된 다음에 백신 접종을 순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놀러 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지금 수도권에서 80% 넘게 이상 발생하는 이 확진자의 비율이 그대로 또 이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미 조금씩 분위기 보이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확진자 늘어나는 상황들이 이제 이미 보이고 시작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지금은 아직은 수도권 내부에서의 문제니까 수도권 안에서 이번에 상황을 빨리 완화를 시켜야지 이게 다른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 놓쳐가지고 2, 3주 지나서 수도권에서 만약에 뭐 1000명 이상, 뭐 1500명, 2000명 이렇게 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미 이제 여름 휴가철하고 맞물려가지고 아예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들을 이미 맞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뭐냐면 수도권에 우리나라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몰려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뭐 생활치료센터가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비수도권의 이런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 대개의 지자체들이 한 100명만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을 하더라도 아예 그냥 올스톱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대응 능력들이 이제 그 수도권 외에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 안에서 통제를 강화해야지 그러니까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방금 최 아나운서님께서 지적하신 대목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상황을 막지 않으면은 진짜 휴가철이 되면 어떤 네. 일이 생기냐면은 제주도나 부산이나 동해안의 호텔 수용 인원을 30%로 줄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지 않으면 지금 막지 않으면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좀 나설 선제적으로 필요가 좀 있다? 강력하게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강릉이었던가요? 그 지자체장께서는 아예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네,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연휴 때인가 기억으로는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수도권 상황이 계속되면은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속초라든가 이런 곳들이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호텔 수용 인원을 2분의 1로 줄여서 이미 예약돼 있는 분들한테 다 캔슬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지 않으면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강 기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지금 코로나 특보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출연이신데 물론 뭐 기회는 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예정된 건요. 젊은 층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당국에 뭐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한 해주실 수 가지는 있을까요? 20, 30대를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약간 몰아붙였나요? 그러니까 20, 30대도 그만큼 힘들고 네. 어렵으니까 사실 모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거는 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20, 30대의 가장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또 반드시 또 지키는 성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좀 만나도 되고 뭐 방역도 완화될 거고 좀 하라고 약간 부추긴 측면들이 사실 있어서 거기에 뭐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었다면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줬었죠. 네. 그랬다면 근데 지금 상황이 악화된 거에 대해서도 20, 30대들이 이제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그럼 뭐 나라도 노력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또 잘 움직이실 연령대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꾸 누군가한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를 자꾸 하산하게 비난하려는 되고, 그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20, 30대가 유행을 주도한다고 또 20, 30대를 비난하는 경우로 사실상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다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신 거 알지만 이번만 잘 참으시면 올해 겨울이든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내년에는 해외여행도 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여름만 좀 더 자제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이번에 잘 참고 백신 접종하시면 네. 저는 사실은 가을만 하더라도 훨씬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네. 상황보다는 훨씬 지금 나아질 수 상황보다는 훨씬 있다. 더. 근데 사실 저도 30대지만 다 20, 30대라고 해서 방역수칙 안 지키고 거리두기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일부 네, 그런 네. 분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좀 힘내시고 좀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그리고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방역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힘들어요. 힘들 거고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하게 되겠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대에서 50대가 접종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네, 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에서 50대가 진짜 백신 접종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잡으신다면 이번에 겪어대는 이 아픔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손실보상을 통해서 많이 보상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이겨낸다면 일단은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좀 한 번만 더 강력하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역 당국에 추가로 제안하고 싶으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방역 당국은 언제나 그렇지만 메시지는 명확하게 그리고 주저하는 느낌을 주시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메시지 전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봐서 안 좋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건 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게 더 호소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예.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